승래입니다. 승래의 유리천장 깨트리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KCDC 인생 코칭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특강을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어떻게 해왔다, 어떻게 도전을 했다 하는 거를 조금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서 공유하면서 또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후배들이나 또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로 유리천장 깨트리기로 정해봤고요. 그리고 목차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 그리고 어떻게 해서 편견을 깰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선진 농구 연수, 그리고 대학 전임 교수가 되기까지의 길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수를 하면서 이제 대한농구협회 국제이사, 그리고 국가대표팀 코치, 프로팀 코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컸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께서 지금은 이제 안 계시긴 하지만 그때 1990년도에 제가 실업 1년 차 이제 들어와서 2년 차라 되는 중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편견이 없어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좀 더 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운동선수를 보면 공부를 안 한다는 인식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어려운 이런 비속어를 많이 듣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그리고 인성에는 큰 문제가 있는 이런 좀 약간의 그런 편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운동선수에 대한 입장을 처음에 어렸을 때 알지 못하고 운동선수가 된 거였는데요. 처음 운동선수가 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부모님부터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셨고, 어쨌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가 우선적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업도 다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아마 지금의 상황이었으면 그때 부모님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때는 수업도 오전 수업만 듣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이 뭐 가족들까지도 그랬으니까 사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라는 건 여성으로서 한다고 이제 시작을 발을 들여놨었을 때 무슨 여자가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 시작이 어렵게 시작이 됐었어요. 저는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긋고 말리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 어린 마음에도 그래도 운동을 꼭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이내에서 내가 약속을 하고, 절대 성적이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운동을 하는 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또 여성 운동선수죠. 그때 그렇게 컸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시합들이 다 서울에서 이루어졌고요. 저는 참고로 삼천포 여중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에서 살다가 삼천포로 다시 작은 동네에 작은 학교로 내려가서 운동을 한다니까 정말 정말 저희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막 긋고 말리셨는데 어쨌든 그 삼천포를 내려갔었을 때도 어, 이제 내려가서 운동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할 정도로 그러셨는데 시합을 서울에서만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시합 한번 나오면 저희는 뭐 결승까지 항상 우승을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는 쉬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갔다 오면 시합 한번 하면 우승을 해서 좋기는 한데 성적은 그냥 떨어지고 학교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구나 어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 이제 아, 이게 농구를 하지 않으면 운동도 농구도 공부도 다 접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쪽으로 그래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저한테 지신 거죠. 그래서 이기시질 못하고 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거에 대한 열정이 엄청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도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항상 책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도 우승을 하고 이런 거는 잠깐의 기분이 좋음으로 받아들이셨고 저 또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기는 했지만 즐거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공부를 하는 거를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만큼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그 우승도 하고 인기도 그냥 뭐 많았었고 어딜 가나 뭐 다 알아보고 할 정도로 그 학교 그 동네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거 중계 이런 것도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정체가 학교 전체가 뭐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경기를 보고 준결승을 보고 내려가서 또 다시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또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보고 우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사나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보시더니 영어를 꼭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신 거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니 니네가 영어를 못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방학 때 꼭 이제 오전 운동 끝나면 점심시간 식사하고 2시간씩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교사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특히 토요일 오전에만 영어 수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오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못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그때 지도자 했던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고 우리 학생들이 쉬어야 되니까 선수들이 쉬어야 되니까 영어 시간에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선생님한테 시간 할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희 때는 뭐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쫓아가서 하곤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실망한 얼굴이 굉장히 생각이 오랫동안 났어요. 그래서 아, 이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발언권이 사실 없을 정도로 감독님이 그냥 니네 쉬어라, 뭐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냥 이것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분을 정말, 아, 저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하셨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못한 거에 대한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커서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가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투자했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어를 못해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지도자와 교육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 때는 지금 어린 학생들, 학창 시절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크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때 감독님이 저희한테 그래, 방학 때만큼이라도 니네 2달간 이런 걸 해라라고 했으면 그렇게 크게 외국에 가서 생활하는데도 어렵지 않았었고 또 제가 그렇게 미국에 가서까지 할 정도는 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어쨌든 그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도
이런 편견을 좀 깨봐야 되겠다. 운동선수라고 해서 정말 운동만 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이제 운동도 하면서 좀 우리가 인성도 갖추고 교육적으로도 좀 다 이런 것들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저희 부모님은 그때만 해도 저희 대학이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가 농구단이 있었어요. 농구부가.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만류를 했어요. 너는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가라. 그냥 공동을 한 걸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또한 그때 대학을 가면 대표 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대표 선수 5년이 끝나고 나면 대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면서 이제 프로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18살인데, 그때 이제 뭐 청소년 대표도 하고 운동은 좀 꽤 잘했던 것 같게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쉬운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그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뭐 정말 갑질의 편견에 지금 생각하면 횡포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운동 이외의 시간에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청소면 청소, 뭐 빨래면 산같이 쌓여있는 빨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희가 또 숙소가 하필이면 그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그쪽에 있어서 가지고 아침 새벽마다 그 위에, 그 체육관 위에 올라가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벌을 받으면서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제 좀 고생스러운 이런 팀에 들어갔었는데, 운동보다는 이런 것들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공부나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진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농구 쪽은, 제가 아는 농구 쪽은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조금 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후배들은 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90년도부터 이제 대표팀도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2번 하게 됐어요. 대표팀을 해서 운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90년도에 대표 선수가 됐는데 그 전에 물론 청소년 대표도 하고 뭐 이런 저는 경험도 쌓기도 했었지만 1990년도 북경 아시안 게임 하기 전에 이제 세계 선수권부터 이렇게 대표 선수가 돼서 그때 말단이었죠. 여기 대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때 말단으로 이제 들어가서 실업 2년 차밖에 안 됐었고 그러고 그때 들어가서 이제 더불어 하다 보니까 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도 아니었고 저 밑에 후보였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 선수에 뽑힌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정도의 선수였었는데 그렇게 됐었고 그러고 하는 동안 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면서 또 이때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아, 2번의 금메달을 연속해서 이렇게 대회를 따게 된 것도 잘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멤버도 좋았었고 운도 좋았었고 또 이렇게 94년도에는 제가 한 체대에 들어가서서 대표 선수를 하는 거가 굉장히 곤란해 있었어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이시는 정주현 선생님께서 대표 선수를 마지막으로 하고 학교에 들어갔으면 그게 10월 달에 시합이 있고 이래서 가지고 학교에다 양해를 좀 구하고 대표 선수를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쉬는 방학이어가지고 집에 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운이 좋았었고 그때 이제 같이 들어와서 아시안 게임을 끝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표팀도 있었고 프로팀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긴 하지만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2개 따다 보니까 이제 훈장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뭐 저희한테 연금도 받게 되고 이런 이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이 가슴에 좀 아직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좀 학교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의 덕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선생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교육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여기 나오시는 정주현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가도 좋다. 그러나 네가 가진 탤런트가 너무 아까우니까 프로팀에 그러니까 그때는 실업이었죠. 실업팀에 있으면서 학교를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실업팀에 있으면서 농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시안 게임도 가고, 또 계속 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체육대학교에 체육학과 이제 야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야간, 체육학과 야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야간에 공부를 하고, 이제 낮에는 운동을 했죠. 실업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훈련 시간이 한 6시가 돼야지 끝내는데, 6시 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저는 6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5시 반 정도에는 그냥 운동을 끝내고, 바로 그냥 택시 타고 한 세대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좀 특혜를 받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좀 사진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 시기 질투를 좀 받은 상황이어서 가지고, 되게 어렵게 다니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가다 보니까 후배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쿠롱에서는 운동을 하고 한국체육대학에 야간으로 가는 학생들이 서너 명씩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걸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세계 일을 하면서도 이제 공부에다 좀 집중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끝나고서 이제 94년도부터 94, 95, 96년까지는 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래도 수업은 전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팀에서도 쟤는 5시 반이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후 3시부터 운동을 하면 저는 1시 반에 나가서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혼자 개인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시기 질투절이 좀 없어지고 또 후배들은 따라서 이제 저를 따라서 학교에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서 좀 보람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시험, 한 차례 합격하기까지도 뭐 수능도 사실 제가 그 숨기고 가서 수능을 봤거든요. 그때 수능 처음 1세대 시작이어서 가지고 제가 진주에 가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됐었는데 집에 일이 있다고 좀 약간의 하얀 거짓말을 하고 가서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고 올라와서 이제 말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 체대 들어간 것만 해도 참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를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면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일본의 지도자로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어요. 그것도 대표 선수를 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본 대표팀의 코치가 지금 일본 프로팀의 지도자 저를 스카우트한 팀의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팀에서 저를 보고 프로팀, 실업팀에서도 이제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걸 보고는 코치 스카우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운동은 그만하고 지도자를 할 생각이 그때는 없었어서 그만하고 일본의 스쿠버 대학원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한 체대를 들어가서 휴학을 하고 한 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하고 스쿠버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일본 지도자 코치를 하라고 했을 때 코치를 할 때도 가서 내가 여기서 오래 있을 사람은 아니고 1, 2년만 있다가 나는 스쿠버 대학원으로 가겠다. 어학만 되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치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코치를 하면 어차피 선수들하고 일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일어가 좀 배워지면 제가 대학원을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2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筑波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그쪽 그 덴소 팀에 그 감독님도 좀 만류를 했지만 그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냥 딴 거에 주지 마라. 그냥 나는 책상과 그냥 내가 잠잘 곳이 선수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라고 했더니 그걸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걸 다 해주라고 했었는데 일본 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체대 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3학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다 경비를 지원을 하겠다. 그럼 한 체대에서 졸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체대 대학원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됐죠. 그래서 좀 이것도 특이한 거여가지고 저도 제가 왜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 일본에 갔을 때도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컸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도자를 하면서 저한테 돌아오는 물질이나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에 끝을 내겠다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공부도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해야 된다는 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어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었으니까 어디든 한 체대를 다니든 아니면 뭐筑波대학원을 가든 내가 목표했던 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외에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하는 그쪽 팀에서 원하는 거는 이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그쪽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또 그렇게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였고, 그래서 처음 갔을 때도 코치 연봉 책정을 할 때도 뭐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주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냥 회사에다 맡겼었어요. 그래서 맡기고 주고 싶은 대로 줘라. 대신 내가 원하는 건 요거다. 시간은 요만큼 나한테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선수들하고 가깝게 된 계기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본말을 잘 못하면서 통역 안 쓰고 어떻게든 얘네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뭐 바디랭귀지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정말 뭐 에피소드 너무 많긴 하지만 거기서 선수들이 저를 더 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체대를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는 제가 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체대 끝나고 계속해서 뭐 일본에서 프로팀 하기도 했지만 10년 동안을 일본과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 한 체대 이제 용인대 농구 감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농구 감독으로 들어오면서 용인대에서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대 감독하면서 이제 수요일 하루만 박사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제 시간에 이제 논문도 쓰고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서 조금 편안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하면서도 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감독을 하면서도 박사를 할 수 있었던 큰 운이 또 저한테 찾아와게 돼가지고 이때도 두 가지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 박사과정 하기 전에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말씀을 좀 중간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저한테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계기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든 내가 일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공부의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정말 운동선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는 거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전 하나 들고 가고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전 하나 들고 가서 계약을 할 때도 통역도 필요 없다. 그냥 첫날 하루만 뭐 인사 정도 하고 하는 것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통역 쓰지 않고 제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끝나게 됐죠. 6년을 하면서. 그러고 미국을 이제 가게 됐는데, 미국 가서는, 미국을 간 계기도 그래요. 그래서 좀, 제가 이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박동대 선생님, 네, 잠깐만요. 혹시 네, 지금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네, 혹시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냥 오른쪽에 누가 대기자가 네. 있는지. 아까 한 분은 제가 눌러드렸고요. 혹시 대기자 있으면 눌러주세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죄송합니다. 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 6년의 코치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때도 똑같이 이 사전 하나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신분이 프로팀 감독에서 바로 학생으로 가면서 굉장히 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또 이 사전 하나에 매달리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와 영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크게 가진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이득을 가져다 준 어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인식이나 저를 생각하는 것, 또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편견을 깨려고 노력했던 거가 이제 저한테 큰 도움으로 큰 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선진 농구를 연수한다. 그때 일본은 선진 농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농구는 저희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를 뽑아갔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연수를 했다기보다는 일본에서는 이제 코치 감독을 하게 된 건데 이러한 계기가 된 것도 역시 제가 여성으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운동에 대한 그 열정은 그대로 뒀지만 가진 거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또 내가 교육에 대한 아니면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WJBL이죠. 일본 여자 프로농구팀의 코치로 이제 스카우트를 되고 갔었긴 한데, 코치 3년을 하면서 한 체대에 왔다 갔다 하고 대학원 다니고 하는 것도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감독으로 승진이 되게 됐어요. 그 감독님이 이제 다른 팀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얻어진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데가, 저희 아버지는 일본 간다 그랬을 때 절대 말렸었거든요. 왜 일본을? 제 아버님이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좀 사셨던 분이어가지고, 왜 일본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했으면 이 정도까지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가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잘해줬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아직도 저는, 그래, 이게 이렇기 때문에 잘해줬다기보다는 저를 감독으로 내세우고 팀을 그렇게 큰 팀을 맡겼다는 것이 그래도 외국인이고, 그래도 여성이고, 그리고 정말 나이가 어렸었거든요. 이때가 31살밖에 안 됐었어요. 감독이 됐을 때가. 코치가 28살에 했으니까. 그리고 3년 하면서 바로 했었는데, 어,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할 정도로 잘 이렇게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보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뭐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11시 정도 집에 가게 될 정도까지 계속해서 같이들 있고, 그 연구하고 또 같이 접목해서 해보고 했던 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만 해도 뭐 일본 신문도 그렇고 또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잡지 또 회사에 그냥 정말 그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발전을 시켜준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장 중요했던 게 열정이었고, 그리고 뭔가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뭔가를 도전할 때는 아, 이러한 정말 큰 노력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따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자랑 같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6년의 생활이 이제 생활을 끝냈습니다. 코치 3년, 감독 3년. 그때만 해도 제가 코치로 가서 1년 차에 1년 차 지나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전에 이제 같이 알고 있었고 결혼하자 하고 제가 갔었기 때문에 결혼식만 올리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6년을 비우고 그러고 끝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6년 동안 가진 걸 가지고 코치 감독을 했다면 이제 한국에 와서 프로팀 감독을 하려면 이제 영어를 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저희한테 외국인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계기가 된 것이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계셔가지고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만 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해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절대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바톤터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 옆에 지인들, 지도자들,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다시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끝나자 말자 바로 미국 가서 영어를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농구를 연수를 해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또 몸소 체험도 좀 하고 오면 프로팀 감독을 하는데 코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학생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학생으로서 해야 될 것도 다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여기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됐어요. 지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또 이 친구들한테 또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ESL 가서 수업 받고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어, 또 운동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운동을 하고 하면서 그때 또 어학연수 겸 해서 코치 연수를 하게 됐고요. 이거 하면서 또 학교 다니고 이 친구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시애틀 스톰이라는 데가 시애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톰 바스켓볼 팀의 개건 코치로 좀 그 전략 분석하는 코치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연관된 코치님께서 이런 거를 좀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서 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사진 눈 속에 쌓인 차인데요. 제가 진짜 미국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 이 어린이들 데리고 시합을 가야 돼서 이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오고 저만 저 혼자 갔었는데 그 속에 눈 속에 제가 파묻혀 버렸어요. 차가 끝나고 나서 나 오는데 눈이 한 방울이 오는데 길을 잃을 정도로 파묻혀가지고 아 이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빨간색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게 병원의 그 병원 표시였는데 사람은 없고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고 했었는데 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냥 그러고 있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불빛이 또 보여가지고 쫓아오다 보니까 제가 살아난 거거든요. 진짜 저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살긴 살았다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수를 하고 했는데 한국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을 지내고 1년 반을 지내면서 대학팀 연수와 미국 그 프로팀 연수 그리고 영어를 ESL에서 1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일상적인 대화만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는 외국인 선수하고 대화 정도는 조금 하겠다. 통역 같이 쓰면서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칭도 연수를 두 팀, 세 팀에서 했으니까 조금 낫겠다 하고 한국에 와서 프로팀 감독을 뽑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탈락 계속 그냥 뭐 이력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감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어디다 내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모 팀에서 그때 신한은행에서 저한테 제가 이력서를 내면서 그 팀 운영 계획서를 냈더니 그걸 보고 받아서 물론 탈락은 시켰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자료였고 감사하다고 상품권까지 같이 보내오면서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해보다가,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박정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한 체대 있을 때 저야 수업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잠깐 뵙고, 그리고 전화를 드려서 어떤 재원 비자로, 그때 이제 학생 비자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재원 비자로 좀 미국을 가서 연수를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우리 여기서 KCDC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램에 제가 좀 들어가서 공부도 하면서 그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농구하는 것도 그냥 코치는 안 되겠지만 그냥 연습하는 것도 보고 경기도 보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코칭 프로그램도 좀 심리학 교수님들이 이 두 분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학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시간 주립대학을 갔고 여기서 이제 1년 정도 이 프로그램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애틀로 넘어갔어요. 그 제이완 비자가 이제 연구학자로 해가지고 3년 동안 머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또 그게 있으면서도 한국에 어플라이 해봤는데 제가 한국에 있지 않은 이상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프로팀에 코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여기서 하고 그때도 또 안 돼가지고 다시 시애틀로 다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제가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또 코치 연수를 하고 이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그 개근 코치로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하면서 캠프도 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2009년, 2010년 시즌에는 그냥 우리 어시스턴트 코치로 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J1 비자로 가게 돼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좋은 학교들을 다 다니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이제 자산이 됐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KCDC에 감사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고 이제 그 미국 대학 코치를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WKBL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글로벌 농구 캠프를 좀 할 건데 좀 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코치를 네다섯 명 데리고 와서 제가 슈퍼바이저를 해가지고 헤드 코치를 해가지고
어, 보름 동안 좀 해달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8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대학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럴 때여가지고 이 감독님이 좀 안 빼주지 않을까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빼주시고 여기 있는 코치들이 다 그 감독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추천도 해줘가지고 이 코치 4명하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이 글로벌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WKBL에서 주관한 거였는데 그래서 하고 나니까 용인대학교에 감독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때 3개월 공석이라고 용인대학교 와서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지인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치를 그래도 한 2, 3년 하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용인대에 들어와서 감독을 하면서, 프로팀을 한 번 더 가고자 하니까 해야 되는 건지 해서 한 일주일을 진짜 와서 듣는 순간부터 한 일주일 고민을 했어요. 이 캠프를 하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이제는 거기서 미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 들어와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용인대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인대도 너무 이제 비어있던 상태여가지고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용인대를 3년 동안 지도하다 보니까 용인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하면서 또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매년 이제 프로팀에 갈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또 거기서도 계속 퇴짜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프로팀 코치나 감독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데서 좀 또 다른 편견을 느끼게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내가 여기서 용인대학교에서 정말 뿌리를 좀 내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제 한세대학교로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제가 정말 하고 싶다, 꼭 했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것은 그래도 우리 농구의 프로팀에 가서 좀 하는 거가 가장 꿈이었고 또 그러면서 대표팀 코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계속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길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것에 도전을 좀 해봐라 하는 얘기를 후배들한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프로팀 코치를 가는 것보다 교수를 해라고 하는 쪽이 더 빨리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박사학위를 할 때만 해도 모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교수 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렇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진로를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해서 또 한 10여 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정말 한 세대에 들어가면 이제 운동 지도자로서의 길은 좀 접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 주변의 지인들의 이제 의견도 듣고 제가 또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교수가 된다고 해서 내가 지도자를 안 하지 않지는 않겠냐. 그래서 주어진 거라면 가서 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로를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만 해도 이렇게 농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농구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하는 거는 나한테 맞지 않을까 했는데 이 한세대학교에서 처음에 저한테도 좀 얘기를 했던 것이 농구단을 좀 창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어서 그러면 내가 한세대 가서도 농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한세대에 와서 농구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 체육학과가 안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 교양학부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농구 강의하면서 뭐 다른 연구하게 되고 이제 교수로서의 생활에 이제 또 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더구나 이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줬던, 내가 또 하고자 했던, 그리고 뭐 뼛속부터 농구인이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농구협회 국제이사 맡고 또 국가대표팀, 프로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있다 보니까 또 국가대표팀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국제이사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 피바에서 하는 피바 아시아 코치 강습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일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통역 겸 하면서 지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좀 또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팀에 이제 코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것이 2018년도였는데 그때 남북 단일팀을 농구에서 해라 하는 걸 해가지고 그 7월에 평양에서 저희가 친선 경기를 했어요. 북한 팀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그럼 아시안 게임에 조정과 농구가 단일팀을 좀 꾸려서 아시안 게임을 해라 해가지고 단일팀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저희가 그만큼 큰 실력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진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승에서 이제 준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새록새록 또 생기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신한은행 코치로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잠깐 한 6개월 정도 휴직을 하면서 그러고 갔다가 이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끝내고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도 아직도 제 꿈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운동선수에 대한 이런 편견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심 없이 해줬던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 했었는데,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쪽 방면에서는 좀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력을 하고 더 거기에 투자를 한 만큼의 성과가 좀 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조금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선수를, 이은지 선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선수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도전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정말 그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는 것들 보니까 참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선수 때 학교 다니고 선수할 때만 해도 이런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체육계에 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 친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후배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고 좀 계기가 돼서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지금 있으니 이걸 좀 계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부도 하면서 인성도 키우고 선수 한 명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세계적인 선수를.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이제 또 정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공을 들여야 되는데 잘못된 인성이 있거나 교육을 좀 잘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기회를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참, 농구계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수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주어지고 정말 유리천장 깨트리기보다는 같이 갈 수 있게 좀 길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여성 운동 선수들한테 정말 큰 변화와 혁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두가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는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를 그냥 가볍고 쉽게 그냥 했습니다. 두서없이. 그래서 좀 전달하는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그냥 살아온 거를 그대로 이렇게 전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한 28분 남았으니까 질문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급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선수 출신인 김종민 선생이 조금 질문 하나 해보시죠. 네, 교수님, 안 그래도 제가 질문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NC 다이노스에서 현재 지금 선수들 지도하고 있는 김종민 코치라고 하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지금 이제 대학원 석사 이번에 졸업을 하고, 이제 또 박사 과정이 있는데, 항상 그 선수 때 어떤 공부나 이런 부분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항상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현장이랑 병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공부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가 선수들 지도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 철학하고 그리고 좀 선수들을 지도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선수를 끝나면서 바로 지도자가 되면서 그 지도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이 제가 선수들한테 지적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처음 할 때는. 그리고 코치를 하면서 제가 감독 좀 돼서 보니까 코치는 그래도 이제 감독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덜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선수들하고 정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일본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그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앉아서 지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같이 뛰고 아니면 같이 자세 교정도 해주고 그리고 항상 선수들이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선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얘가 정말 몸이 안 아픈 줄 알면서도 그래 나는 확실하게 그냥 믿고 그래 넌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수들은 너무 너희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다. 다만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못하는 거 있으니 앞으로 그런 기회를 줄 테니 노력은 해줘라 하는 거가 저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옆에 있고 선수들을 믿어주고 이 친구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인데 다른
그런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됐어서 못했던 것뿐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그거 같아요. 외국에서 할 때가 오히려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좀 없었고, 그리고 저를 향한 그런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했었고, 한국에서 지도자를 하면서 대표팀이나 프로팀에서 뭐 대학팀에서 지도자를 할 때는 일단 대학팀은 선수들 자체나 뭐 학교 자체에서 저한테 모든 걸 맡겼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력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믿어줬던 게, 믿음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도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오자마자 바로 선수들이 놀고 3개월을 놀고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인사하고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자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정장을 입고 갔는데 그걸 벗어놓고 바로 모아놓고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시작을 하면서 2주간의 그 프로그램을 딱 짜서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그 지도 교수님이 딱 믿고 그때 딱 2주가 지나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집 정리하러 가면서 그 2주 프로그램을 딱 주고 갔다 오니까 모든 걸 저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은 없었는데 프로팀이나 그 대표팀에 갔을 때는 선수들의 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떼는 마리아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세대 학생들, 선수들을 마음을 읽는다는 거. 그게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역시 그 성적 지상주의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내려놓고 하려고 해도 성적을 위해서는 애들한테 좀 무리를 주게 되고 또 말도 좀 심하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잘못하면 그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제가 어떻게든 저의 스트레스를 빨리 풀고 정말 선수들을 믿는 그런 쪽에서 그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을 위주로 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는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하셨던 내용을 야구장에서 그대로 흉내내세요. 벤치마킹 한 거. 예, 그,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하세요. 제가 하나 예, 여쭤볼게요. 김기진 교수님, 예, 예.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요즘 이제 많이 트렌드가 지금 훈련 현장이나 이런 데서 트렌드가 조금 새롭게 자꾸 바뀌잖아요. 네, 네. 교수님 지금 뭐 선수들 이렇게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트렌드,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AI다, 또뭐 채팅이라든가 GPT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활용하는 지도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렇잖아도 일본이나 미국이나에서 코치 감독을 할 때는 다 역할 분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팀에 맞는 선수들한테 맞는 패턴을 구사하거나 훈련을 할 때 필요한 동작, 딱 전문적인 농구만 하는 거가 돼 있었었는데 용인대를 딱 오니까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켜야지, 농구도 시켜야지, 공부도 시켜야지, 뭐 영어도 시켜야지, 뭐도 시켜야지. 진짜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어도 그 혼자서 하면서는 그걸 다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어 그걸 조금 변화를 시켰어요. 트레이너를 불러서 이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데는 그쪽 전문가의 역할을 주게 됐고요. 정말 사비를 썼어도 그렇게 만들어갔고, 또 저는 정말 농구만 가지고 선수들하고 할 수 있게. 그리고 농구에도 물론 뭐 바뀌는 것들이 많죠. 뭐
기구들도 많이 바뀌고 또 하는 동작들도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래도 농구만큼은 제가 뭐 촬영을 하든 그 보면서 분석을 하든 뭐 어떤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했었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선생님만 보고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뭐 찍어서 선수들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요건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스페이싱 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선수들 못 만드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감독님, 코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대학도 그렇게 뭐 인원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이 트렌드를 안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뭐 정말 지원을 받든 내가 뭘 하든 이런 걸 하면서 트렌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머리나 이 시간을 빌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많이 했어도 트레이너도 같이 하면서 선수들 몸도 만들고 거기에 요즘엔 웨이트레이닝 하는 것 자체도 정말 많이 변화돼 가지고 뭐 소근육을 일부러 조금만 각도만 달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분석관이나 트레이너한테 맡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농구 그 전문적인 기술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역할 분담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에 뭐 일본이나 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의 운동팀을 물론 서울하고 또 지방하고 또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 자체에서 운동팀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뭐 팀의 존재 여부조차도 약간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육과 또 선수와 또 학업과 이런 걸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역할 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갖춰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이나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는 팀의 존재 여부조차도 약간 회의적인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네, 우리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요청을 하고 특히 교수님처럼 이렇게 대표팀도 맡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승도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그걸 자꾸 요구를 해주셔야 좀 전에 좋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에 가능한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부터 그 사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1998년도에 일본을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그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 돼 있고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갔다 왔는데 벌써 30년이잖아요. 30년이 넘었죠. 근데 그 20년, 30년이 지날 동안에까지도 우리나라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자체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역할 분담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용인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세대학교 와서 심지어는 농구 교실을 했었어요. 농구 교실을 할 때도 그때 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선수들을 키우면서 선수들이 대학교에서 하면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선수들이 지도자가 돼보고 그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지도자가 되면서 그거를 활성을 시키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 농구 캠프를 하고 방학 때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농구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코치를 쓸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지원을 더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고 해도 그게 좀 그 시스템이 안 바뀌는 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의 지인만을 가지고 우리 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조금 체육회라든지 뭐 대학 연맹이라든지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는 데서 시스템을 좀 쫙 바꿔주면 훨씬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저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협회, 팀뿐만 아니라 협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좋은 선수를 길러내는 것,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선수,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팀의 협회의 관리자 이런 분들께서도 그냥 운동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수, 올바른 인간을 키운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이런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하 교수님 같이 이렇게 선수 출신의 또 현장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또 협회에 또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